대장 내시경을 했는데도 암을 놓치는 경우에 가장 큰 이유가 대장 내시경 할 때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2, 3일 전부터 드시는 음식 중에 주의해야 될 게 자, 김철중의 이름은 낳는다. 지난번에 이어서 네. 두 번째 편 대장암 편입니다. 초기에 자, 발견하는 법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딱 끝났잖아요. 그러니까 일단 먼저 우리 지난번에 나오신 분이라는 걸 확인해요. 네, 이우용 삼성서울병원 대장학문외과 교수님, 임성희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님 오셨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지난번에 초기에 발견하는 방법 딱 알려주시려고 했는데 끝나가지고 그렇죠. 너무 현기증 났거든요. 어떤 거죠, 교수님? 뭐 간단합니다. 실망하실 수 있는데 대장 내시경을 잘 받으시면 됩니다. 아, 내시경. 예. 사실 대장 내시경을 받으면 된다는 걸 알고 계신데 실제로 하시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. 이제 그게 그래요? 문제거든요. 예. 우리나라 검진 체계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잘 돼 있는 편인데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50세 이상에서 분변 검사라고 해서 그 변에 혈이 있는지 피가 있는지를 1차적으로 검사를 하고 거기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직 40세 이상에서 위내시경을 2년마다 해주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잘 봤는데 대장 내시경은 이제 그거보다는 좀 빈도가 당연히 떨어지게 검사를 하게 되고 보편적으로 진행하기 않기 때문에 조기 진단율이 위암보다 좀 낮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그러니까 이게 분변 검사가 사실은 굉장히 번거로운 거예요. 건강검진에 가기 전에 그걸 다 채취를 해서 그쵸. 해야 되니까 아예 바로 대장 내시경으로 가면 되는데 대장 내시경은 또 이게 그 설사를 해서 다 비워야 되니까 그 과정이 좀 힘든 것 같아요. 그렇죠. 예. 우리 교수님은 해보셨나요? 저는 5년 간격으로 한 번씩 합니다. 훌륭하시고. 예. 임 교수님도 해보셨어요? 저도 한 번 해봤습니다. 아, 저도 해봤는데 요새는 그 알약으로 바뀌었잖아요. 예, 그래서 맞습니다. 생각보다 수월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기존의 것들은 되게 맛이 역겼거든요. 그래서 역겨운 것 때문에 뭐 토하심이 많았는데 알약은 알약을 먹고 물이나 게토레이 같은 걸 먹으니까 맞아요. 훨씬 복용하기 편하지만 결국 내용은 같은 거거든요. 이게 사실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저는 있습니다. 사실 좀 괜찮았거든요. 아 그래? 자주 하셔도 되겠는데. 중독된 거 아니야? 그게 시원하던데요? 다 비워지니까. 그거 하면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2kg 빠져. 그니까요. 2kg. 살도 빠지고 얼마나 좋아요.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도 암을 놓치는 경우에 가장 큰 이유가 이 전처치가 예, 변이 많이 섞여 있으면 네. 장을 정확히 볼 수가 없어서 대장이 이렇게 폴드라 그러는데 꾸불꾸불꾸불하게 돼 있거든요. 초기 같은 경우는 요 사이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변이 이 사이에 껴 있거나 변 때문에 막혀 있으면 고기를 보지 못하고 아이고. 통과하는 거죠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전처치가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한 번 비울 때 깨끗하게 비워줘요.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이제 대장 내시경 하시는 그 의사 선생님도 이 전처치가 좀 불충분한데 다시 날짜 잡아서 하세요란 말을 아이가 어려운 거야. 이게 어려우니까. 그래서 그냥 이 상태에서 하다 보면 거기서 오류가 생길 수가 있다. 그 대장 내시경 할 때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전처치도 중요한데요. 네. 한 2, 3일 전부터 드시는 음식 중에 주의해야 될 게 씨앗 있는 것들. 특히 아주 가는 씨앗. 해바라기 씨? 뭐 이런 거요? 그건 큰 씨앗은 들어 괜찮은데 키위 씨라든지 참외 씨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에 섞여 있으면 우리가 내시경을 할 때 내시경을 빨아들이거든요. 더러운 것들을. 네. 근데 그러면 내시경 구멍에 씨앗이 딱 껴요. 내시경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아,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?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씨앗이 있나? 또 그거는 딴 거는 괜찮은데 네. 그런 정말 아주 가는 씨앗이 있는 음식은 좀 피하시는 게 아 좋습니다. 이거 엄청 중요한데. 꿀팁인데요? 그 중간에 내시경 바꿔야 되네. 병원 기껏 의사들은 들어갔는데. 그렇죠. 내시경 고장 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러면 아예 빼버리고 다시 하라고 그러죠. 아이고. 씨앗 복용 금지. 참외 씨 뭐 이런 거.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얻는 이득이 용종? 용조 그렇죠. 예. 그거는 뭐예요? 대장암의 씨앗이라고 그러는데요. 네. 대장 점막이 이상적으로 자라나서 안으로 튀어나오는 거죠. 일반적으로 정상 대장 점막이 있다가 우리 이형성이라고 그러거든요. 모양이 좀 바뀌고 그 용종으로 바뀌고 용종이 암으로 바뀌거든요. 보통 우리가 이게 한 10년 걸린다고 그럽니다. 와. 그럼 우리가 5년 내 10년 주기를 하는 이유가 정상 점막에서 이제 대장암으로 바뀌는 게 평균 10년 주기를 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아요.
어떤 분은 작년에 정상이었는데 올해 똑같은 자리에 암이 생긴 분도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10년 단위로 좀 레코멘드를 하는데 네. 대한대장문학회에서는 5년 단위로 했으면 좋겠다. 왜냐하면 미국은 대장 내시경 접근성도 워낙 떨어지고 워낙 고가거든요. 근데 우리나라는 뭐 미국의 거의 20분의 1 가격으로 할 수도 있고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. 그래서 5년 가격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.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렇군요. 겁니다. 용종은 또 종류가 좀 나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죠. 나뉩니까?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요. 선종. 암으로 변하는 용종을 걱정해야 되고요. 염증성 용종인 경우에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. 네, 그다음에 암으로 변할 용종은 빨리빨리 띄어내야 되고 암으로 변하지 않기를 확실하다 그러면 그건 꼭 안 떼도 됩니다. 그러면 몇 분의 1이 그 대장암이 된다고 용종. 근데 선종성은 시간이 지나면 거의 100%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. 100%요? 이게 왜냐하면 대표적인 대장암 중에 가족성 선종증 대장암이라는 게 있어요. 네. 유전적인 이상에 의해서 몸 안에 선종이 쭉 생깁니다. 용종이 많게 적게는 100개. 어머. 일단 100개가 넘어가면 진단할 수 있거든요. 제 환자 중에는 띄었는데 정말 자세히 보진 않지만 한 5, 6천 개 넘을 것 같아요. 그런 암은 뭐 100% 변하고요. 선종도 놔두면 1cm가 넘어가면 암으로 변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5mm 1cm 되기 전에 빨리 뛰는 게 좋습니다. 그러면 보통 우리가 대장 내시경 검진하면서 용종을 많이 떼잖아요. 예, 예. 뭐 3개 뗐네, 6개 예, 뗐네 예, 이러잖아요. 예. 그럼 조직 검사에 그게 선종성 용종이었는지 염증이었는지 그럼요. 나와요? 중요한 게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뛰어서 이게 어떤 용종이냐를 보셔야 되고 선종성 용종 중에도 일부 암으로 변한 것도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조직 검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조직 검사 결과에서 만약에 선종성 용종이었다 그러면 아 이게 나는 좀 대장암이 좀 생길 수 있는 체질적 그 요인을 갖고 있구나. 유전적인 요소. 있을 수도 있을 수 있고 있고, 그렇지 않으면 하여튼 빨리 뛰어서 다행이다 생각하셔야 럭키다. 되고요. 아, 진짜 럭키다. 한번 이렇게. 선종이 나왔으면 10년 뒤에 하지 마시고 1년 내지 2년 뒤에 추적 검사해보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그래야겠네요. 체질적으로 잘할 사람도 있고요. 또 하나는 내시경 의사가 100% 완벽한 게 아니거든요. 놓쳤을 수도 있어요. 네. 그죠? 그러니까 한 번 더 해서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. 그럼 대장암도 유전적 요인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. 대부분의 한 뭐 80% 정도는 산발성 대장암이라고 해서 이제 유전적 요인이랑 관계가 없고요. 그런 정말로 유전자의 변이 때문에 생기는 대장암은 한 뭐 2에서 5% 정도로 그런 사람들은 80% 정도에서 대장암이 라이프롱하게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뭐 20에서 25세 정도부터 대장 내시경을 권고를 사실은 하는 그런 유전성 대장암이 있고 그게 아니고 특정 유전자의 변이가 없이 그냥 가족력 중에 뭐 부모, 형제, 자매, 자녀분들 중에 대장암의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위험도가 뭐 많게는 2배 정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 더 대장 내시경 검사를 일찍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게 아버님이나 뭐 누군가가 아주 젊은 시절에 대장암을 알았다든지 이런 거는 좀 특수 위험한 거 케이스가 아니에요? 있으면. 식습관이 같기 때문에 비슷할 수도 있고요. 또 하나는 우리가 암을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. 우리가 모르는 유전적 요인이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정하는 거죠. 식습관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음식을 먹으면 대장암 걸릴 확률 높아진다. 뭐 이런 게 또 있을까요? 일단은 잘 알려져 있는 거는 과다한 뭐 동물성 지방의 섭취 플러스 붉은 육고기 아, 고기. 그리고 그 과당류 섭취도 좀 연관성이 있다고도 알려져 있고요. 탄 것들 그리고 가공육들 아, 소세지, 햄, 뭐 부대찌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위험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. 나는 그래서 삼겹살 먹을 때 기름 떼고 먹어. 아, 진짜요? 유별나게. 예, 그럼 고기가 맛있는 사람들이 부분 그래요. 아니에요? 그럼 너 삼겹살 왜 먹니? 그렇네요. 교수님 안 드시는 음식 있나요? 저는 뭐 안 먹는 건 없는데 주위에서 먹는 게 탄 음식. 탄 음식. 예, 특히 고기. 고기를 안 먹을 수는 없어요. 근데 고기를 지혜롭게 드셔야 돼요. 구워 드시더라도 탄 건 드시지 마시고 구운 고기보다는 우리 옛날 분들이 참 지혜로운 게 수육 드셨잖아요. 기름기 쫙 빼고. 삶아서. 예, 삶아서 기름기 빼고 그걸 또 쌈에 싸서 드셨죠. 그러니까 야채랑. 저는 야채랑 그 야채를 같이 섭취하면 고기의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그런 보고들도 있어요. 그래서 네. 고기 드실 때 꼭 쌈 싸 드시거나 야채를 같이 섭취하시면 고기 먹는 즐거움 플러스 대장암 발생률을 좀 떨어뜨릴 수 있지 않을까 네.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. 어떤 그 백세인 연구하시는 분이 우리나라 백세인의 그 야채 섭취율을 조사했더니 의외로 높더라는 거야. 그래서 왜 높나 봤더니 이 서양 사람들은 야채를 이제 샐러드 형태로 생으로 먹어서 예, 예. 접시에 이렇게 많이 담겨서 양이 많아 보지만 한국은 다 데쳐 먹는다는 아, 거야. 그래서 그쵸. 요만큼 있어도 실제로 그걸 생으로 놨을 때는 이만큼이라는 거야. 그래서 실제 먹는. 그 대장암은 아닌데 제가 논문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같은 음식을 고기를 섭취할 때
야채를 먼저 먹고 고기를 먹은 사람, 그다음에 고기 먹고 야채를 먹은 사람 여기 재밌다. 비교해봤는데요. 재밌어. 당 수치가 야채를 먼저 먹고 고기 먹은 사람이 훨씬 덜 올라가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먼저 먹거나 같이 먹는 게 중요한 거죠. 먹고 나서 이제 먹으면 이미 고기는 다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그런 그것도 논문을 읽은 적이 중요하겠네요. 있습니다. 회식할 때 그런 얘기 해주고 네. 그래서 나는 먼저 고기 먹 전략이 쉬워요. 유산균도 요새 많이들 챙겨 드시잖아요. 도움이 그럼요. 되나요? 네, 도움이 됩니다. 특히 이제 장내에는 저희가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거든요. 장 건강에 안 좋은 분들을 분석을 해보면 유해균이 훨씬 높고요. 좋은 분들은 유익균이 많아요. 그러니까 네. 유익균이 많게 하려고 그러면 뭐 골고루 먹는 것도 중요하고요. 네. 요새 같으면 이제 프리바이오틱스,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오, 그러잖아요. 네. 그런 것들을 유산균이 많은 걸 드셔야 되는데 거꾸로 또 어떤 분들은 위에 좋은 유산균을 드시면서 장이 안 좋다고 장에 좋은 유산균을 드셔야 되고요. 그쵸.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. 본인한테 맞는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것저것 좀 드셔보시고 본인이 좋은 거를 골라서 드시면 돼요. 맞는다 안 맞는다 어떻게 느낄 수 증상을 있죠? 느낄 수 있습니다. 변이 편해지고 변 색깔이 좋아지고. 근데 단점은 약을 혹시 끊으시면 한두 달 내에 원래로 돌아갑니다. 그쵸. 그래서 일단 드시면 계속 계속 드셔야 먹어야 돼요. 되는 거죠. 예, 예. 그 이제 식습관이 점점 이제 서구화되고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는 젊은 층이 늘면서 젊은 층의 대장암이 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. 실제로 그 임상 현장에서 좀 젊은 층 많이 보시나요? 어때요? 네, 보통 젊은 대장암을 저희가 50세 이전에 발병한 대장암들을 얘기를 하는데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저희 환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서양도 그렇고 동아시아 우리나라 포함해서도 50세 미만에 진단되는 영에이지 대장암이 유병률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 저 임 선생님이 제일 어린 대장암 몇 살로? 저 지금 21살 환자도 있고요. 아이고. 20대 환자들. 저는 17세 대장암도 수술해봤어요. 와. 되게 그 젊은 대장암들은 늦게 발견될 것 같아요. 증상이 있어서 그렇죠. 갈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젊은 사람들이 말씀하신 대로 좀 늦게 발견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예후가 조금 안 좋을 수. 그 예후가 안 좋은 중에 또 임신 중 대장암이 또 있거든요. 임신 중에? 임신 중에 대장암이 발견되면 면역이 떨어져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임신 몇 주까지는 수술을 그냥 하고 임신 몇 주 지나면은 이제 애를 먼저 낳고 수술하고 여러 가지 이제 방침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문제는 임신이 되면 몸 전체 면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암이 빨리 퍼져나갈 수 있는 거죠. 그게 정말 딜레마입니다. 엄마는 이제 애를 살리겠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수술을 먼저 해서 이거를 잘라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참 그건 의사로서 참 괴로운데 엄마가 참 무서운 게 자기는 죽어도 좋으니까 애를 낳겠다는 엄마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. 엄마들이 진짜 무섭습니다. 예. 모성애가. 예. 이야 정말 대단하네. 안타까운 케이스네요. 이게 이제 뭐 암이라는 게 이제 나이 들수록 좀 더 많이 생기는 건데 우리가 이제 점점 고령화되잖아요. 대장암도 지금 고령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. 그럼요. 60이 넘어가면서는 암 발생이 쭉 올라가거든요. 네. 그래서 사실 제가 전공이 때만 해도 일주일에 대장암 수술을 2개 이상 못 봤어요. 근데 지금 저희 병원에서 하루에 10개에서 15개 수술합니다. 그래서 고령화가 돼서 점점 올라가고요. 재밌는 게 세계에서 고기를 제일 많이 먹고 야채를 제일 조금 먹는 나라가 어디일까요? 미국이지 않을까요? 서양 국가 아닐까요? 우리나라 좀 가깝습니다. 일본? 몽골이라고 들어보셨어요? 아 몽골. 몽골은 양고기 뭐 이런 거 먹잖아요. 그리고 척박해서 야채가 없어요. 거의 모든 사람이 고기를 위주로 먹고 술도 센 술을 많이 먹고 야채 못 먹거든요. 몽골은 대장 환자가 얼마나 많을까요? 그러니까 인구 대비 발생률이 우리보다 좀 많을 것 같아요. 몽골은 대장 환자가 거의 없습니다. 없다고요? 평균 수명이 60이 안 돼요. 50대 초반이고. 대장암 걸리기 전에 돌아가죠. 예, 그래서 몽골에 대장암이 많을 거다 그래서 갔는데 없다는 거예요. 봤더니 나이가 아직 안 됐어요. 저희도 제가 전공의 때 평균 수명 60 좀 넘었거든요. 별로 없었는데 저희가 85세가 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기하급수가 늘어나는 거죠. 지금 제일 나이 많은 환자 몇 살? 저는 100세까지는 안 받고 98세까지는 해봤습니다. 예. 우리 임 교수님 저는 90세 이상은 안 계셨던 것 같아요. 80대 어르신들. 아무래도 이제 항암 치료 넘어오는 네. 거니까. 넘어오는 네. 거니까. 예. 근데 요즘에는 또 다들 젊으시니까 치료에 적극적으로 받을 것 같아. 그러니까 요즘 80대까지 대장암 수술 받은 분이면요. 옛날 60대보다 더 건강하세요. 오. 그 재밌는 게 병실에 보면 30대, 40대 수술하는 사람은 3일 동안 끙끙 앓아 누워 있거든요. 네. 7, 80대 수술하는 분은 다음날부터 뛰어다니세요. 예, 그래서 이게 나이가 많을수록 저 잘 움직여요. 건강을 내가 지켜야겠다.
라는 그 욕구가 더 그럼요. 예.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럴 것 같은데 네, 맞습니다. 본인이 이렇게 수많은 환자들을 많이 보면서 아 이런 사람은 참 잘 낫더라 이런 사람은 예후가 좋더라 뭐 이런 경험적으로 느끼는 건 없어요? 일단은 뭐 대장암 환자들은 사기암이어도 요즘에는 정말로 수술 중간에 항암 치료하고 효과가 좋아서 수술로 또 다 전이부위까지 절제를 하고 완치가 되시는 분들이 정말 꽤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왔을 때 일단은 완치가 될 가능성이 당신도 사기암이고 전이암이지만 있다. 이거를 충분히 얘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수능도를 그래야지 사실 올릴 수가 있거든요. 항암 치료 사실 아까 많이 힘드냐고 물어보셔서 괜찮다고 했는데 반복해서 받아서 몇 개월을 받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환자들이 사실 지쳐요. 그래서 그러면은 사실 안 오려고 하고 이제 좀 계속 막 이제 힘들다고 하시는데 그거를 수능도를 있게 계속 주기적으로 하는 게 효과는 사실 최대로 높일 수가 있는 거라 그렇게 해서 그거를 복돋아 드리는데 그걸 또 잘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네.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근력을 계속 유지를 해야지 체력이 좋아야지 항암도 끝까지 받는다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데 그런 거를 좀 의지가 있어서 잘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확실히. 네,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뭐 웨이트를 하거나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되나요? 그러니까 최소한 저희가 뭐 하루에 30분 이상의 빠르게 걷기 운동을 일주일에 3-4번은 하셔라. 근데 그 이상의 이제 근력 운동도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데 뭐 무리하게 해서 또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. 달리기나 이런 걸 해서 빨리 암한테 도망을 가요. 보통 지금 현재 대장암 환자 항암 치료의 프로토콜대로 끝까지 따라오시는 비율이 한 몇 프로 돼요? 거의 80-90% 80%? 이상은 될 것 같은데요. 예. 근데 중간에 이제 힘들어서 못 하시는 분도 있겠죠. 네네네. 아무래도. 근데 일상생활은 그럼 불가능한가요? 항암 치료하면서 아닙니다. 일상생활도 직장도 다니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예, 사무직 이런 일들은 사실은 항암 치료하고 한 일주일 정도 조금 피로하고 또 2주차, 3주차 되면 또 회복되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뭐 직장일, 일상생활 다 하실 수 있습니다. 이게 보니까 조사를 해보면은 운동으로 인해서 암 예방이나 또는 이제 암 환자가 또 훨씬 더 예후가 좋아지는 비율을 이렇게 봤더니 대장암이 의외로 높더라고요. 높죠. 그래서 사실 요즘 또 화두 중에 하나가 사코페니아라고 그러잖아요. 근감소증. 그러니까 몸 안에 근육이 빠지면 면역이 떨어지고 암 재발이나 암 치료가 잘 안 된다는 보고들이 있어서 네. 어떻게 이제 노인 됐을 때 암 치료 받을 때 근육을 유지하면서 적당한 운동, 그다음에 잘 먹고 그게 중요한 거죠, 사실은. 체중도 좀 영향을 미치나요? 발생에? 뚱뚱한 사람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운동도 덜하는 경우도 있고요. 우리 같은 BMI라고 그러잖아요. BMI가 35 넘어가면 고도비만이라서 수술이 매우 어렵습니다. 근데 한 30까지는 괜찮아요. 근데 30에서 35는 상당히 어렵고요. 35가 넘어가면 사실 수술 성공을 장담할 수 어려울 정도로 뱃속에 기름이 너무 많아서 이제 기름 속을 파헤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고도 비만인 경우에는 수술이 매우 어렵습니다. 그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다. 그럼요. 근데 또 재밌는 게 너무 마른 사람이 적당히 살찐 사람은 예후가 안 좋아요. 정말요? 그리고 보통이나 평균 살집보다 좀 있는 사람들이 훨씬 예후가 좋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어서 맞아요. 너무 빠지는 거는 꼭 아까 말한 근감소증도 있을 저체중이 거고요. 위험해. 예, 저체중이 더 안 면역력도 좋습니다. 떨어지고. 예.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은 그 정도 비만은 없는데 특히 여자분들을 말랐는데 뚱뚱하다 생각이 많잖아요. 그래서 그거는 되려도 안 좋은 것 같아요. 적당한 게 살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마른 거를 하시니까 그게 사실 이게 어떻게 왜곡된 바디쉐입이라고 그러나요? 그러니까 약간 너무 많으면은 그러니까 병을 견딜 수 있는 없는 내구력이 떨어지는 거죠. 면역력도 떨어지니까. 맞습니다. 건강한 음식을 잘 챙겨 먹는 게 좋을 것 그럼요. 같아요. 우리 임 교수님 그 많은 대장 환자를 봤는데 이것만은 꼭 당부하고 싶다 생각한 게 있을까요? 이제 다 사실 뻔한 얘기인데 뻔한 얘기가 지키기가 가장 어렵잖아요. 맞아요. 예, 사실 일상생활에서 저만 해도 운동을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적당히 운동을 하고 좋은 것들을 사실 골고루 챙겨 먹고 하는 게 사실 가장 뭐 암 예방을 하는 데는 1순위일 것 같습니다. 네, 주관님이요? 맞습니다. 교수님도 할 말 있으신가요? 일단은 나이가 되면 건강검진 꼭 하시고요. 네. 대장 내시경 힘드시더라도 권유하는 대로 한 5년에서 10년에 한 번씩 하시고 두 번째는 저는 금연 금주를 상당히 중요해요. 대장암뿐 아니고 췌장암, 폐암 모든 게 관련이 있거든요. 특히 담배 저는 뭐 술이야 뭐 소셜하게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먹는 건 상관없겠지만 담배는 사실은 그런 것도 관계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저는 금연을 좀 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한 탄고기 드시지 마시고 기름기 적은 고기, 마블링 적은 고기를 좀 드시면 될 것 담배 같아요. 광고로 예. 알겠습니다. 우리 대장 내시경을
어린 시절에 해본 경험자로서 일단 저는 깨끗했기 때문에 지금 좀 마음이 놓이긴 하지만 앞으로 또 생활 습관 좀 잘 지켜가면서 유지를 좀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좋습니다. 아주 오늘 중요한 유익한 얘기 대장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익한 얘기와 중요한 정보들을 들었습니다.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로 또 찾아오도록 자, 하겠습니다. 근육증 이름은 낳는다 신년 특집 한국인의 5대암 대장암 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럴 때 이렇게 악수하고 이러는 거야? 뒷배경으로 이렇게 찍고 뭐, 막 어떤 사람은 이거 한대. 이렇게.